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5학년도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또 검정고시 학생들 생기부 대체서식 또 생기부 인가된 국제학교의 생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왜 국내 대학을 희망하는 국제학교 인가된 국제학교 학생들 국내에 생활기록부 만드는 것이 10학년 때부터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은 저번 강에서 아주 피를 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영상 하나가 정말 국내대를 국제학교 혹은 해외고에서 국내대를 우리가 희망하고 목표하는 특히나 의대나 카이스트 같은 자기 꿈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 영상 하나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바꿀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많이 고생하지 않으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정확한 시기에 딱딱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우리가 플랜 B 의대를 갈 때 지금 다양하게 지역인재 전형이 굉장히 이번 연도 2025학년도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지금 4배 혹은 많은 지역에서는 6배까지 저 강원도 지역의 의대가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인기가 없었다고 하면 조금 뭐 좀 그렇게 해프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경쟁률이 뭐 5대 6대 6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나 특히나 한국에 있는 이제 카이스트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나 영재 특기자 전형 같은 우리가 실적 위주의 또 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학뿐만이 아니라 일반고를 다니던 우리가 과학고를 다니던 자사고를 다니던 의대는 생계부 내용에 들어가야 할 전공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또 대체서식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대체서식 안에 그 전공 역량에 대한 내용들 또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학생이 그 프로젝트나 그 교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그 뭐 활동이라기보다 이제 활동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을 쓸게요. 그 본인만의 궁금증, 의문과 그 궁금증에 관한 본인만의 교과에 연관된 본인만의 의대에 관련되어 있는 본인만의 질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모든 활동들, 교과와 연관되어 있는 그 활동들 안에서 본인만이 진정으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른 성장의 내용들 이것이 있어야 이 내용들이 없으면 의대 MMI 면접은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시문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MMI 면접을 준비하는 건데 이 MMI 면접이라는 것의 근간이 뭐냐면 제시문을 주고요. 그 제시문 안에 우리 학생들이 했던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 내용을 통해서 학생만이 얻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얻고 깨달으려면 뭔가가 보여야 되죠.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국영수사가만의 혹은 국제학교의 커리큘럼대로의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의대에 가기 위한 전공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 뭐 어떤 학교에서 연구, 또 저는 뭐 연구 실적, 상을 내 수상은 우리가 의대는 못 쓰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의 내용들과 이걸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갖고 재신문 면접 안에 그걸 녹여서 자기 걸 얘기해야 된다. 자, 의대를 가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키워져야 되고 이 키워지는 과정이 절대 1년 안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제학교도 그렇고 일반고도 그렇고 해외고도 그렇고 정말 내가 꿈이 있다. 국내대를 가야겠다. 의대나 카이스트나 내가 꿈이 있는데 이건 개발해서 내 능력과 내용을 개발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인가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어떠냐?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은 이미 외국의 커리큘럼을 배우지만 반은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교육청과 교육부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학교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대를 갈 때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지금 잘 모르거나 국제학교에서도 이걸 알면서도 국내대보다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하는 대학이 고등학교가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또 국제고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 발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알면서도 우리가 아이비리그 쪽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말하기조차 힘든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 대학을 갈 때는
아이비리그 가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은 국제학교 의대 플랜 2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 플랜 2라는 것이 바뀌어가는 상황들, 지금 이제 10학년들,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죠. 미리 로드맵을 짜서 3년의 로드맵을 실천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급하게 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가 강구한 방법대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려면 10학년 때부터 국내 의대는 국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화면을 공유하면서 또 조금 플랜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만 잘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막상 학생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 지방의대 학종 선발 확대 유도, 지역 입학사정과 운영. 그래서 지역 입학사정관이 뭔가 여태까지 다 학종에는 입학사정관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울권 지역에 있었죠. 지역에는 정확히 말하면 수시가 교과전형이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처음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교과전형과 학종은 다르다. 수시 안에서도 교과전형은 성적을 더 많이 보는 거다. 그래서 교과 성적 70%에 비교과 30. 제가 가리키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30에 비교과 70입니다. 근데 이 학종이라는 게 입학사정관들이 많이 관여해서 정확한 그 대학의 그 평가 항목대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 입학사정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의 의대 플랜 B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돼요. 플러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의대를 갔지만 이제는 수능을 안 보고 가려면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나 해외고처럼 수능을 본다는 건 사실상 좀 무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메이저 의대, 서울권 의대 입학사정관이 많이 관여해서 그 서류 중심으로 면접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수능을 안 보고 수시에서 뽑는 메이저 의대 서울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우리가 인하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중앙대 등등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를 그러면 왜 말씀을 안 드리냐? 연세대학교에는 이런 활동 우수형 전형이라는 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을 원래 안 봤었는데 한 4년 전부터 수능을 최저를 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능 최저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냐?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플랜으로 가면은 언어에서 1등급을 맞고 영어에서 1등급을 맞으면 충분히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서 연세대 의대를 준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오래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도 있고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앞으로 교육위에서 2028년도 정도가 되면 수능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뭐 수능을 4일 보내, 뭐 3일 보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수능을 3일을 보나 4일을 보나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 근간이 뭐냐면 논술과 서술형의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한 3, 4년 전부터 드렸죠. 앞으로의 대학이 움직이는 본고사의 방향을 봐야 된다. 아무리 고등학교에서 발버둥을 쳐도 이 학생들을 뽑는 그 상위 기관은 대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시가 뭐 교육부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민간단체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뚝심 있게 입시를 몰고 가는 기관은 대학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아이를 대학에 보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대학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국제학교가 됐던 무슨 고등학교가 됐던 다 자기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우물안개구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고등학교, 이런 국제학교, 이런 국제고 뭐 이런 자사고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 학교에서는 1등이고 자기 학교에서는 우수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로 실적을 많이 내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 대학을 많이 보냈다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대학, 그런 고등학교들 많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물안 개구리고 전체적인 비율로 어떻게 내 경쟁 상대들이 무슨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것이 바로 대학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서술형과 그 다음에 논술형, 이제 지금의 논술하고는 좀 달라져. 이것이 자 서울대학교에서 의대가 됐던 경영학과 됐던 우리가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뭘 보냐? 자기 주도 역량이라는 걸 봐. 이게 가장 입학사정관이 먼저 보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자기 주도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주도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그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노트 잘 쓰고 내가 혼자 잘 시간을 짜가지고 시간 관리의 기술을 부려가지고 책도 냈더라고요. 시간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내용과 그 필연적인 그 활동과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입학사항관이 보는 건데 매번 가서 내가 좀 다른 우리 어떤 그 학생들의 혹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일부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연적인 것만 말을 해요. 물론 노트 필기 잘하고 자기가 알아서 시간 관리 잘하는 것도 자기 주도 기술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왜 이것이 궁금하고 잘 보세요. 그동안은 암기 위주,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위주에서 궁금증을 많이 갖지 마. 그냥 그 시간에 그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빨리 암기해서 그것만 잘 보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내가 궁금해야 연구를 하고 찾고 궁금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걸 찾아서 내가 분석을 해서 융합 다 내가 이것을 찾은 걸 갖고 내가 읽고 내가 판단하고 분석해서 또 다른 결론을 나타내고 도출하는 게 자기만의 결과를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의대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대면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학을 가려면 대학별고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다 짜여져 있는 논술, 글쓰기, 스킬, 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내면의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 주도 기술이라는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면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과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이것이 어떤 뭐 영어 수업이라든가 내가 토론 수업이라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왜 궁금했고 더 좋은 건 그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많은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서 우리가 상담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의사가 돼도 왜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사뿐만이 아니고 경영을 해도 그렇고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학종이 첫 번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을 또 놓치니까 나중에 대학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어린아이가 의사 혹은 뭐 다른 어떤 그 경영이 됐던 뭐 꿈이 있다면 카이스트 뭐 공학이 됐던 어떻게 꿈을 가져요? 꿈을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 교육은 이렇게 놀이하듯이 생각하고 놀이하듯이 프로젝트 가벼운 거 한두 개 해가면서 아이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제가 만난 학생들은 다 자질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다 똑똑한 어떤 씨앗이 있는 학생들인데 안타까운 건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자꾸만 의대 가기 싫은 아이한테 의대 가니까 얘는 더 멀어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인데 점점 더 부모님하고는 엇나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진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의대를 가는 건 가더라도 우선 나중에 의대에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표는 뭐예요? 내가 왜 의대를 가야 하는 나만의 이유가 정립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만나서 정상적으로 다 잘 가르쳐서 대학을 보낸 의대도 그렇고 뭐 경영도 그렇고 음대도 그렇고 음대는 이제 그 뭘 가르치냐면 대체서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카이스트도 그렇고 발명 영재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영재도 그렇고 이 학생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의사가 되거나 처음부터 교수가 되는 게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재밌게 그래서 이것이 재밌는 부분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를 얻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왜 세상에 필요하고 이것이 나한테 왜 맞는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 하지 말라고 딱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물어보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바빠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자꾸만 물어보고 왜냐면 이제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대부분은 원동력만 넣어주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자질이 좋은 아이들이고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해요. 근데 이 똑똑하고 자질이 좋은 아이를 핸들링을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게 전 답답하다는 거고 물론 너가 한번 키워봐.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요.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고 전문가를 떠나서 아이한테 목표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거. 우리가 백신 맞듯이 그 처음부터 의사를 보여주면 안 돼요.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처음부터 그 힘든 것만 보여주면 아이가 안 하죠. 근데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술.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노동요구입니다. 자, 이제 하고요. 그러면 지역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교육부가 졸업 후에도 지역에 오래 남은 의대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그런데 지역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뒤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IB가 나오고 AP가 나오면서 제주대학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플랜을 좀 여러 개를 갖고 있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학종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삶과 그 삶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번 입시하면서 제가 이번 입시할 때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저번 강에서 찍어서 올리면서 10학년 때부터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못해서 놓치는 아이들, 나중에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자질이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핸들링이 안 돼서 못한다. 목표를 못 정해서 못한다. 그럼 굉장히 좀 안타깝죠. 나중에는 또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보면 플랜이 하나가 있어요. A 플랜. 자, A 플랜으로 가다. 근데 이 아이나 상황이 변했어요. B 플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국제학교나 국제고나 해외고 또 아니면 일반고나 또 자사고나 또 영재고나 과계고 우리 학생들 또 검정고시까지 좀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런 이제 지역인재 입학사항과 지역인재 전형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 후가 되면 이것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 4년간 오랜 기간 입학사정관제를 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 지금 하셔야 된다. 자, 뭐냐? 대학이 지역의 남을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 개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고교상이 대학교 수업을 듣고 추후 해당 대학에 입학 이를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 학점 선수 이수제 AP 가칭. 자, AP 그러면 지금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AP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떠오르실 거예요. 국제학교나 이제 국제고 다니는 학생들은. 근데 그 AP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IB나 AP가 대학 가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결국은 이제 그 문제예요. 제주대학은 우리가 제주대 의대가 있고 있습니다. 뭐 약대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정말 공부를 아주 잘했다, 나이스하게 잘했다. 거기다가 한 2년, 3년에 걸쳐서 생계부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계부를 잘 만든 생계부가 정식적으로 있다. 그리고 MMI 면접도 생계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잘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뭐 이제 성균관대, 경희대, 뭐 이렇게 이제 메이저를 쓰는 건데 간혹 가다가 공부가 의대 가기엔 조금 부족했다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의대를 준비했다가 공부가 조금 부족하니까 해놓은 건 있으니까 생계부나 뭐 대체서식이나 해놓은 건 있으니까 이거 갖고 경영학과를 갈까 이렇게 튼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 추세를 좀 보면 제주대학에서 의대가 있는데 이 제주대학에서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능도 안 본다고 무시형 전형도 생기고 좀 그래요. 그리고 학생부로만 본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제주국제학교가 그럼 지역인재 전형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냐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은 인가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반은 이미 한국 학교 인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이죠. 반은 해외 커리큘럼이 들어와서 AP나 IB를 하고 반은 한국 학교 인가를 받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진 않지만 그게 없으니까 대학을 갈 때 생계부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고 제주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대학 의대를 갈 때 뭐가 될 확률이 많냐? 지역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주대에서는 AP나 지금 I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세종시도 그렇고 우리가 좀 젊은 도시들을 보면은 계속 지자체장들이 하는 얘기가 IB나 AP에 대해서 곧바로 생계부에 쓸 수 있게 대학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AP가 우리가 알고 있는 AP하고는 좀 다르지만 대학 학점 선수 이수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학종이 왜 힘드냐?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 학종이 왜 전문적인 선생이 있어야 되냐?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고교 학점들은 내년부터 다 바뀌거든요. 그럼 자기가 대학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거예요. 골라서.
여기서부터가 벌써 이제 대학 갈 때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들면 지금의 우리가 의대 갈 때는 생물 뭐 화학 뭐 매스 이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다 생계부를 통해서 뭐 다 의대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고 학교가 노하우가 없다면 그걸 이제 뒤에서 뭐 뒤에서 한다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을 옆에서 사이드에서 준비를 해서 생계부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 또 대처 서식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또 떠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쨌든 AP라는 것은 뭘 더 심화해서 넣는 거예요. IB에서도 그 IB 과정도 뭘 좀 더 심화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전공 역량. 얘가 대학에 왔을 때 뭐 수능도 수능이지만 정시로 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 전공 역량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 그런데 그것을 고등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부학을 하고 뭐 해부학까지는 아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일반고나 그렇게 영재고 아닌 데서 어떻게 이렇게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미리 대학 선수 수업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결국 대학이 움직입니다. 잘 그 대학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주대학교 의대가 이게 인가대학교니까 제주국제학교도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폭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 제주대 의대에서는 IB나 AP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읽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정으로 의원에 의하면 2025년 교육부 예산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중고교를 졸업한 인재 지방대학 입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총사업비 123억 원을 들여서 시범 사업 성격으로 비수업과 4개 광역 지방단체까지 진행해서 국고와 지방비를 7대3 비율로 투입해서 뭐 한다. 지역 입학상관을 만들겠다는 거냐면요. 교과 전형에서 서울에 있는 수능을 안 보는 그런 대학처럼 입학사관이 많이 관여해서 서류를 갖고 면접을 갖고 대학별 교사를 갖고 대학을 가는 그런 걸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대학, 지방 대학의 서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입학사관제는 사실 조금은 고급스러운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연구를 뭐 대학에서 아주 뭐 첨예한 부분까지 연구는 못하지만 준비를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카운셀러 서류를 그냥 이렇게 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연구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서류 내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겠죠. 내용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것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카운셀러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제가 하는 부분은 저는 티칭을 합니다.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뽑혔던 입학사관들은 모든 전형학과를 두루 알아야 올라운드였다. 이제 지역 입학사관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 한 명당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내가 있는 주에 내 대학이 있으면 거기 고등학교들이 쭉 있잖아요. 입학사관들이 1년에도 몇 번씩 그 고등학교를 가서 눈여겨 이미 점치고 낳는다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안 맞겠지.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가서 그 학생을 눈이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학생들의 서류를 다 봤잖아요. 근데 미국 입학사관들은 보면 서류가 들어가면 커맨드 들어가면 내가 눈여겨봤던 학생들을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도 안 맞겠죠. 그냥 편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 학생만의 어빌리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입학. 그래서 이거 전형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심도 있게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뽑을 테니 넌 내라만 하니 그래서 이제 내실을 달아서 입학사관들과 많이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은 가서 입학사관들이 원서 지원하는 방법들 조금 더 우리 대학에 올 때는 어떤 내용들이 정말 입학사관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들만의 그 언어들이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내세요, 뭐 생계부 뭐 이거 우리가 뭐 브라인드 처리하고 이거 안 된 것 이렇게만 얘기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입학수정관이라는 어떤 그런 그 뽑는다는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제 아이덴티티는 선생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업하고 있고 해왔고 선생의 입장이 되면요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가르쳐 줄 것 같아. 아 그런데 너가 지금 검정고시니? 근데 이렇게 검정고시라고 전화하면 대부분 다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럼 낼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낼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럼 이 학생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그게 차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면 많이 보이는 거고, 내가 당차게 그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에 이걸 어떻게 할지 물어보고, 이런 나만의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뭐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 경험을 본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 보고 직접 대학에 질문해봐라, 이런 것도 제가 좀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저랑은 답도 다르고, 얘가 많이 알고 많이 물어보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입학사관한테 오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네 알겠어요 끊어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전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방 입학사관제가 생기면 입학사관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물론 앞으로 미국처럼 되려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겠지만 정착은 됐습니다. 이제 정착은 더 될 거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빨리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이 조금 안 나오는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 안에서만 그 커리큘럼을 따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장 수능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제학교 안에서 내신이 조금 떨어지면 그 방법 플랜 B를 갖고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때부터 조금 더 아이의 개별적인 상황을 제가 좀 듣고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 의무 선발 대상인 의과대학,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의학과 개혁을 물론 거점 국립대, 주요 이공계열 수의대 등 지역인재가 필요한 분야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 2025학년도 기준 60%지만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부분 학교 성적을 중시하는 교과 전형만 운영되고 있다. 이걸 이제 없애겠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많이 우리가 지역에서 할당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면접 얘기 나오죠. 나중에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강화된 면접 내용을 운영한다거나 지역 특화 전형으로 심사하는 입학사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교육부는 또 지역 후보생이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고교학적으로 해당 대학 진학 후 학점으로 인정하는 가칭 AP를 도입한다. AP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이실 겁니다. 제주도 얘기예요. 이게 벌써 2024년 2월 9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이비 국제바칼로니와 제주도 발전 초소. 이제 보면, 자, 제주도 대학 발전 전략의 핵심은 아이비와 최덕치라고 이제 그 제주대 총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의대, 약대, 수의대 수능 없는 선발을 신설했다. 이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 변화를 제시했다. 이게 그 표정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아이비 얘기인데, 표정고의 아이비와 우리가 제주국제학교 쪽의 아이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표정고에서 하는 아이비가 제주대학 쪽에 받아들여진다면, 뭐 지금도 아이비나 AP가 뭐 서울에 있는 의대나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이걸 대체 서식으로 한 번 더 환원해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대체 서식 없이, 물론 생기부는 있어야겠지만 이 대체 서식으로 한산해서 가는 것보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면 그냥 AP나 IB 했던 거를 곧바로 대학에 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체 서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재수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가 대체 서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굉장히, 그것도 한 1년 반에서 2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방법이지만 10학년 때부터 기회를 잃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인간은 학교니까 준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더 좀 명확하다고 봐요. 자, 읽어볼게요. 수능 점수 안 보고 의대, 약대, 수의대 선발. 파격적인 입시 변화에서 제주대의 의지가 익힌다. 2026년부터 시작하는 의대, 약대, 수의대, 교대, 사범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과대에서는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 지역인재를 신설했다. 총 입학 정원 중 26년 이 전형을 선발하고 2029년까지는 지역인재 50%까지 하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9학년, 10학년 잘 보시고 8학년서부터도 지금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없으면은 또 내가 목표가 다르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내가 국제학교에서 국내대를 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휩쓸리지 마시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을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국제학교에서 국내 들어가는 거는 커리큘럼 자체가 다 다르고 생활교과 자체를 만든다 해도 이거는 학교에서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대 이 전형을 도입하면 강원대, 충북대 이어 거점 국립대 의대로는 세 번째다. 지금 강원대, 충북대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지역의 국제학교에서의 인천도 그렇고 뭐 대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인가 국제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 서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다 검정고시 학생들은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이제 뭐 잘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면 말씀하시지만 실제 입학사정관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면 검정고시 학생들이 증빙받는 그 증빙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만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강의를 듣고 뭐 이런 정보도 정보지만 방법이 없어.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방법들은 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부 사립대 의대 수능 최저 없는 선발을 적용하고 있다. 뭐 은주 대주대 입학본부장은 제주대의 수능 최저 없는 전형에 대해 학생의 가능성과 열정에 대해 포커스인데 이거는 수능이 앞으로 조금씩 더 비중이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추세예요.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 뭐 국제적인 어떤 수능을 보진 않지만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학교에서 주는 것만 외워서 그거 하라는 것만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거의 좀 사라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것만 해서 궁금증은 넣어두고 그러니까 평생 성인이 돼서도 궁금증을 내가 이것이 뭘 궁금한지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짜여져 있는 방식대로만 가는 거죠. 근데 사실상 경쟁력을 특히나 더 이렇게 지금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추세에서 정말 내가 더 뭔가를 윤택함을 뭔가를 내가 더 하려면 짜여져 있는 것을 파괴하고 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데 그 창의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창의적이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 컨텐츠로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앞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짜놓은 거를 갖고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이렇게는 이제 똑똑하다는 말 듣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수능도 바뀌고 대학 입시 방법도 바뀌고 특히 의대 같은 그런 어떤 정말 그 똑똑한 학생들을 구하는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입시에는 정말로 궁금증을 갖고 내가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이 없으면 10학년 때부터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으로 만드는 학생이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공교육이 아직 그런 걸 안 가르치는데 대학에서는 이미 이런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교육 공교육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는 대학에 와서 이제 미리 수업을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도 중등부 전문 선생이 있고 고등부 전문 선생이 있고 또 아주 대학 입시 그 아주 마지막 파이널에서 움직이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뭘 드리고 싶냐면 다 좋습니다. 사교육, 공교육 좋은데 문제는 그럼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주고 나서 애들이 이걸 하게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프로그램 주지도 않고 공교육, 뭐 사교육을 떠나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없고 지도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없는데 아들 보고 이거를 그렇게 해라?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제 강의라도 좀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암기 위주 하라는 것만 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 가지를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중요하겠구나.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서 중요합니다. 제주대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의대는 2029년까지 70% 확대하고 수의대, 교육대, 사범대는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의대는 70%까지 확대하는데요. 제 맥락을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찍어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세요. 수능 없는 학생부 중심. 지금부터 생계부를 10학년 때부터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자, 우수한 지역인재가 제주대 박건음의 발전의 밑거름. 자, 김 청장은 뭐 이렇게 하면서
연구 중심의 전환 지역산업 견인차 지역 최고 고등학교 위상 강화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진로에서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달렸다.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아이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이비 표정고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 아이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자, 표정고에서 IBDP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변화했는지를 확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모든 학생이 진로에 대한 뚜렷한 경제 실제적으로 아이비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 변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아이비는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래서 뭐 수학 경치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비결이 모든 교과에서 문제풀이가 아닌 탐구력 이게 중요합니다. 탐구력. 실제로 수학 경시대회에 대한 내용은 쓰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다는 내용을 쓰지 못하는 거지 수학 경시대회를 통해서 내가 얻었던 탐구력에 대한 내 경험을 쓸 수 있습니다. 생기부나 생기부 대처식에.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이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아는 부분들도 좀 경험들도 많이 생겼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만 뭔가 가르치는 선생 플러스 이거를 좀 많이 알려고 하는 어떤 뭐 투사? 뭐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도 있는데 저는 뭐 투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제가 만나는 우리 학생들 일반고가 됐던 국제학교가 됐던 따지지 않고 검정고시가 됐던 만나는 그 17, 18, 19, 뭐 20살까지 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 한 24, 5까지 아주 그 젊었을 때 우리 학생들 굉장히 그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스마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건 나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게 갖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근데 그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 A, B, C, D라고 하는 플랜이 많이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A라고 하는 플랜만 자꾸만 강요를 받다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 능력을 개발을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꿈에 대해서도 접근을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기 갖고 있는 꿈이 너무 커서 이루지도 못할 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 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딪혀보고 노력하는 그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것이 내 꿈이라면. 그래서 음악하는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음악하는 학생들은 이제 악기를 하든 뭘 하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좋아서 그 길을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과정들이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내가 원하고 좋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음대 교수가 될 거야. 뭐 내가 무슨 뭐 이 다음에 돈을 이걸 통해서 많이 벌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좋게 되기까지 그것에 대한 많은 대화와 뭐 많은 어떤 경험을 쌓아준 뒤에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프로에게 이제 속해서 그걸 기술을 전수받을 때는 부모님이 그거는 잘 모르시는 영역이니까 이제 선생을 찾아서 오시고 레슨을 받는 건데 거기까지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목표가 우리가 확립이 되면 가는 부분들이 재밌고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될 거고 물음과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될 거고 그것에 가서 프로젝트들을 어설프지만 한두 개씩 해나가는 학생들이 될 겁니다.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밌고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탐구력을 키워주는 아이비에서 나왔으면 알게 됐다. 표선고 학생들이 오지 학생들은 대부분 수포자란 통념을 제주에 반영한 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선고는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국제학교도 그러면 1차는 좀 붙어요. 카이스트. 2차에서 면접 내용거리가 없는데 사실 카이스트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면접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의대 면접에 비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한테는 준비가 돼 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되죠. 탐구력이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호기심에서 연관된 어떤 연구 과정이 있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교출된 나만의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2차에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인지 그러면서 그 국제학교라고 하는 그 판을 깰 수는 없죠.
이 학생이 수능을 보거나 일반고를 가거나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제주는 2025학년부터 대학 부설 초중고 IB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제주도의 행보는 제주도 교육청의 IB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학은 또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전문 강화를 통해 이건 다 뭐 이미 되고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 IB는요, 정확히 치면 영어 IB가 아니라 KBIB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로 하는 IB예요. 그래서 이제 서귀표 대전면의 제주교육도시에 있는 IB 프로 운영 국제학교 협력회 학생 및 교사 IB 실능력 높이 계획. 그러니까 협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가 보이는 것은 그러면 인간은 학교야, 제주국제학교. 그럼 제주의대 앞으로 열어야지. 지역 이제 전용으로. 수능 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그동안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대 의대는 내신이 서울대 의대나 성균관대 의대보다는 조금 낮은 아이들이 생기부만 잘 준비하면 플랜 2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최덕지 이건 그렇고요. 제주대 IB와 강조한 입시 변화에서의 뭐 사교육 절감, 공교육 강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B에 대한 제주도민의 호감도 상승도 제주도 입시 변화의 동력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잘 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수업을 끊고 다음 수업 시간 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변화 잘 우리가 보시면서 플랜 B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